옷을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옷들이 쌓여 있었고 이 옷들이 어디로 가는 거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옷 수거함의 쓰레기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다른 쓰레기들도 다 알게 된 거예요. 이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걸 더 해볼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에 대한 심각성과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직면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쓰레기를 좀 더 재미있게 줄여 나가려고 노력하는 이주은이라고 합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좌절을 느끼게 되는데요. 파티쉐의 꿈을 포기하면서 그래프는 떨어집니다. 어느 빵집에 일을 하게 됐는데 파티쉐 한번 해볼래? 빵을 한번 구워볼래? 막 이러면서 어떠한 것도 지원하겠다라고 하실 만큼 빵집 사장님께서 저를 되게 이쁘게 잘 봐주셨어요. 그래서 일을 다니려고 했으나 실제로 이때 좀 좌절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졸업을 해야 되는데 1년을 남겨두고 여기서 취업했다라는 계약서만 있으면 사실 다닐 수 있었거든요, 그 파티쉐를.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빵집 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티쉐가 얼마나 힘든지를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 체구도 작고 힘이 들 텐데 영양사로 졸업을 하고 면허를 따서 그쪽으로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 대학 생활을 끝까지 맺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학교로 복귀를 하게 됐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작을 못한다라는 생각이 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취업난 속에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올라가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을 다치면서 퇴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 그래프는 떨어지게 됩니다. 졸업하면서 취업을 이제 영양사로 하게 됐어요. 근데 저한테는 영양사가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취업과 퇴사와 계속 반복하다가 영양사로서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눈을 다치는 상황이 되어서 퇴사를 하게 되었고요. 퇴사 속에서 제가 갑자기 외톨이가 된 것처럼 집에서 홀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뭘 해먹고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때 시기를 생각해보면 되게 암울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아닌 혼자 어쨌든 남편을 의지하게 되고 그 속에 자립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쉬다 보니 미니멀 라이프를 알게 되었어요. 그 미니멀 라이프를 통해서 저의 삶이 조금 바뀌었던 계기가 됩니다. 책도 보고 영상도 찾아보고 하면서 저의 생활 속에 접목하려고 처음에 했던 건 옷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을 나고 그리고 제가 제일 많았던 것이 옷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짐 속에 제일 많은 거 먼저 정리해보자가 됐고, 옷을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옷들이 쌓여 있었고 나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다 내보내고 있는데 이 옷들이 어디로 가는 거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옷 수거함의 쓰레기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기부라는 표현이 실제적으로 제 삶 세계에 버려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후에 다른 쓰레기들도 다 알게 된 거예요.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 비닐이라든지 그리고 뭐 다른 생활용품,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이런 쓰레기들로 계속 타고 들어가면서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직면하게 됐습니다.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 이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걸 더 해볼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자 라는 시기가 마주했던 것 같아요. 이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난 뒤에 제가 생각이 드는 건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간은 사실 활동을 하면서 점점점 좋아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 곡선이 올라가는 그림을 제가 그렸는데요.
결혼하면서 영종도의 바닷가 근처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되게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산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쓰레기 덕질하다 보니까 제 눈에는 계속 그 모래알 속에 이제 플라스틱들이 계속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보는 그 자연이 그냥 되게 좋은 바닷가였고 예뻤던 그런 풍경이었는데, 쓰레기 관련돼서 인식을 하면서 어딜 가도 길거리에 가도 다 쓰레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북유럽에서 플로깅이라는 단어들이 유행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전 유럽에서도 이런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을 때여서 해시태그를 걸면서 쓰레기 줍는 이런 환경 활동에 대해서 저도 SNS에 올리면서 행동을 했더니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를 태그 걸면서 저도 쓰레기 한번 주워봤어요. 제 딸이랑 그냥 산책 겸 담배꽁초를 주워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환경 활동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게 됐고, 이렇게 내가 쓰레기를 줍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방안들을 마련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망원시장에서 플라스틱 없이 장을 보는 캠페인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같이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자라는 그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였고, 비닐을 거절하면서 장을 보고 싶은데 그것조차 어려우니 좀 같이 해달라라는 설득들을 계속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처에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 아이스크림집에 이제 빨대나 아니면 이제 테스트 스푼으로 플라스틱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푼들을 이제 다회용 제품이라든지 빨대를 좀 더 치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설득들을 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환경 관련된 캠페인이나 환경 활동들이 조금씩 좀 탄력적으로 하게 됐고, 장을 볼 때는 이제 쓰레기를 줄일 수 있었는데 어느 정도의 쓰레기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쓰레기가 나오는지를 한번 찾아보니까 공산품, 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개인적으로도 줄이기가 어렵더라고요.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외국에서는 이제 제로웨이스트 샵이라서 세제들을 소분해서 판매하는 형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적용하면 쓰레기를 되게 많이 줄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고, 샵앤샵 형태로 세제 소분샵뿐만 아니라 무포장으로 아니면 플라스틱을 대안하는 상품들을 몇 가지 놔두고 무인샵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세제 소분샵이 전국에 많이 있으면 쓰레기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을 텐데 이런 가게들을 나도 운영을 하면 좋겠다, 우리만의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일 강력하게 얘기했던 세 사람이 알맹상점이라는 가게를 오픈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알맹이만 팔아보자 라는 취지로 상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사실 저의 목표 그리고 비전은 1년 동안 망하지 말자라는 것이었어요. 시장에서 쓰레기를 줄일 때만 하더라도 사실 제가 뭘 하고자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후로는 제가 정말 주체적으로 자립을 하여서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건지, 그리고 쓰레기에 대한 문제는 연대가 되지 않으면 실제로 해결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연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더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시기는 현실과 지금 부딪히고 있는 시기라 그래프가 내려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상점을 꾸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환경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유행처럼 이런 제로웨이스트라든지 쓰레기를 줄이려는 문화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쓰레기를 줄이려는 가게들도 많이 생겨났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종식되면서 투잡, 쓰리잡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이 점점 더 바빠졌고, 그러면서 다시 외면받는 게 쓰레기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빨리 소비를 하고 그리고 빨리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회용품들이 굉장히 난무하기 시작하면서 쓰레기의 문제는 점점점 극에 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살기 때문에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지속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생활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생활 습관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장벽을 낮추고 운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구간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데요. 쓰레기로부터의 자립을 이뤄내기에는 저 혼자로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같이 쓰레기로부터의 자립을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을 다치고 퇴사하는 그 시기가 있고요. 사실 눈을 다치고 퇴사하면서 어찌 보면 되게 힘들고 지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자립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시기였던 만큼 되게 힘들었지만 미니멀 라이프를 접하면서 제 삶은 갑자기 환경 관련된 생각으로 그리고 쓰레기 관련된 생각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시기를 꼽게 됐습니다. 그리고 알맹상점을 운영하게 된 시기인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내 가게를 운영하게 되고 이 속에서 연대하고 목소리를 내는 활동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때 저의 삶 속에 송두리째 바꿔난 계기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슬프면 슬프고 괴로우면 괴로울 수도 있었던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밑으로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원동력, 그 힘으로 활동하고 일하고 있지 않나, 살아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자립이란 알맹이다. 내 안에 뭔가를 채워넣게 되잖아요. 근데 그 채워넣을 때 알맹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전의 삶 속에서는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기 바빴는데 그 속에서 뭘 얻고자 했나를 봤을 땐 뭐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어떤 알맹이를 채워넣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선배라고 하기에는 아직 어릴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일어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조금만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힘마저 없을 때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는 시기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삶을 좀 되돌아보시고 좀 더 에너지를 채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바꿔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절하게 거절하세요. 너가 가게를 가잖아. 그러면 제일 처음에 세팅을 뭘로 해줘? 물티슈도 줘. 내가 안 쓴다고 친절하게 거절하는 거야. 나는 화장실에서 깨끗하게 비누로 씻고 오면 그 쓰레기만큼은 나로 인해서 발생하지 않았던 거야. 반찬도 차려놓잖아? 그러면 그 반찬들을 사실 스캔해. 내가 안 먹을 것 같아 하면 몇 가지를 거절하는 거야. 그렇게 처음부터 내가 뭐 용기 들고 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친절하게 내가 불필요하면 계속 거절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는 뭘 재밌게 해볼까? 라고 생각이 든다면 왜 용기도 내고 내 가방에 항상 있는 용기야. 떡볶이나 김밥이나 반찬 같은 것도 남거나 할 때가 있잖아요. 배불러서 못 먹을 때. 이런 용기들을 그냥 가지고 와서 담아서 가지고 가면 쓰레기 되게 많이 줄일 수 있어요.